안녕하세요 여러분, 뾰루룽 다이어리 키키입니다. 오늘은 언박싱 영상으로 시작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실을 안 사고 있다가 오랜만에 구매하게 돼서 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실을 안 샀던 이유는 이전에 너무 실 소비를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뜨개 속도와 실을 구매하는 속도가 너무 맞지 않아서 실이 점점 쌓여가는 걸 보고 이 실을 그대로 두면 다 뜨지 못하고 계속 새로운 실만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있는 실을 조금 소진하고 새로운 실을 사자라는 마음에 한 2달간 실을 사지 않고 있는 실을 소진하면서 지냈답니다. 그래서 2달 동안은 실을 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2달 동안 실들을 구경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장바구니까지 담아는 놨지만 그 실들을 다 구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2달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원하는 실을 고르고 골라서 이번에 실을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2달 동안 사계절 가을 스웨터와 가디건을 완성을 하고 나서 겨울 버전을 준비해야 되는데 겨울 버전에 맞는 실을 어떤 거를 쓸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무래도 겨울용은 아우터 안에 입어야 되니까 조금 더 얇은 두께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맨살에 입을 수 있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부드럽고 좋은 실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관심이 가게 된 실이 있어서 그 실을 구매하게 됐고요. 그리고 꽃이버 바쇼를 가을 되니까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그러면서 꽃입쇼 도안을 처음에 염두에 둘 때도 가디건 도안을 생각해 두고 있었는데 꽃이버 볼레로라는 이름으로 해서 약간 볼레로 스타일의 도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관심이 있었던 실이 편물을 또 실제로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만져봤더니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실까지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을 먼저 소개해 드리자면요. 바로 제가 꽃이버 볼레로를 만들어 보고 싶은 실이 이 시로라는 실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실을 알게 된 거는 누가바 니츠님이 아미티의 가디건을 이 실로 뜨신 걸 보고 저도 이 실로 아미티의 가디건 꼭 떠봐야겠다 라고 해서 올해 뜨개줄에 원래 넣어놨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로라는 실이 굉장히 헤어감이 있으면서 부들부들하고 생각보다 비침무늬도 예쁘게 나오는 실이어서 이 실로 꽃이버 볼레로를 뜨면 예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작업해보고 싶어서 실을 구매했답니다. 그래서 이 실로 뜨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고 이 시로 실은 수리 알파카에 오가닉 코튼, 메리노 울 이런 식으로 성분 자체도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을 꼭 써보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이 실로 제 도안을 작업해보고 싶은 욕심에 실을 먼저 구매하게 되었답니다. 이 실로 그래서 볼레로를 작업해 볼 건데요. 가디건을 원래 염두에 두었었는데 가디건보다는 조금 더 아모리 깊고 볼레로 스타일로 제대로 떠보면 더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떠보려고 합니다. 색상도 예쁜 색이 많아가지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이 아이보리 컬러의 엔젤릭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들어서 저는 일단 이 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걸로 볼레로, 꽃이버 볼레로를 만들면 어떻게 될지 제 머릿속에 그려져서 빨리 떠보고도 싶고 도안 작업도 빨리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되는 빨리 만들어 보고 싶은 실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실은 뜨다니팅의 멜로우라는 실입니다. 이 실은 좀 얇으면서 굉장히 길이감이 길고요. 또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이 실로 사계절 겨울을 작업하면 어떨까 싶어서 구매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사계절 겨울 버전은 아우터 안에 입어야 되는 가디건과 스웨터이기 때문에 두께감이 너무 두꺼우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디자인들보다도 아몰 길이가 너무 깊어버리면 아우터를 입었을 때 불편감이 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절해 가면서 떠야 될 것 같다, 디자인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실이 너무 두꺼워서는 안 될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맨살에 그냥 입을 수도 있을 정도의 실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을 굉장히 고르고 골랐답니다. 그래서 두께감이나 이런 느낌 같은 거를 고려해 봤을 때 뜨단 니팅의 이 멜로우 실이 조금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을 구매하게 되었고, 저는 이 실로 겨울 버전 도안을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이 깨끗한 겨울 느낌이 나는 색상들로 일부러 골라서 왔는데, 색상 자체도 굉장히 예쁜 색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편물 만들어가지고 어떤지 세탁하고 느낌이랑 촉감, 그런 후기들을 이 다음 영상에서 또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뜨담 니팅에서 이 시로실과 멜로우 실을 구매를 하게 됐고요. 또 몇 가지 부자재를 구매를 했어요. 바로 이 부자재들입니다. 제가 구매한 것도 있고 뜨담 니팅 사장님이 보내주신 것도 있어요. 그래서 부자재 한번 소개해 볼게요. 원래 제가 쓰고 있던 가위가 엄마가 주신 수혜용 가위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한번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서 날이 조금 나가게 돼가지고 이렇게 작은 가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외출용 뜨개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닐 만한 작은 가위를 찾다 보니 이 귀여운 가위가 있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손잡이 모양이 하트화 되어 있어서 귀여운 느낌도 있고요. 굉장히 작은데 이렇게 섬세한 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잘릴 것 같아요. 이게 뾰족하기도 해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 얇은 빨대 같은 거 조금 잘라가지고 여기 가위날 보호할 수 있도록 한번 끼워놓고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제가 또 구매한 거는 이 마커를 구매했어요. 지금 보니까 마커도 사장님 몇 개 더 넣어주신 것 같은데 한번 뜯어볼게요. 뜨담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마커라고 해요. 이 꽃 모양 마커가 실제로 투치님이 사용하시는 걸 봤는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구매하면서 이 마커를 같이 사게 됐는데요. 뜨담 니팅 사장님이 제가 구매하는 걸 알고 선물을 조금 더 보내주신다고 하시더니 이렇게 귀여운 마커를 더 보내주셨답니다. 이 곰돌이랑 이 꽃도 굉장히 귀여운 것 같아요. 이 꽃은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편물 사이에 이 마커가 있는데 되게 예뻐 보여서 안 살 수가 없었어요. 되게 예쁜 마커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제가 구매했다라고 말을 하니까 선물을 조금 더 보내주신다고 하시면서 단추도 몇 개를 더 보내주셨어요. 하얀색 큰, 사이즈가 큰 이런 단추도 있고요. 제가 겨울 스웨터, 가디건 같은 거 뜰 거라고 하니까 이렇게 깔끔한 겨울 느낌 나는 가디건에 달 수 있는 단추를 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큰데 근데 또 가벼워요, 굉장히. 그래서 요거 겨울에 달아보면 정말 예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하트 단추 2개를 또 보내주셨는데 매트한 느낌의 하트 느낌과 이렇게 반짝이는 또 하트 단추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요즘에 하트 단추에 빠져서 최근 만들었던 옷들의 단추가 거의 좀 하트더라고요. 그래서 제 취향을 아셨는지 이렇게 귀여운 단추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귀여운 거. 이거 처음에는 단추인 줄 알았는데 이거 바늘 마개 더라고요. 굉장히 그 예쁜 인어공주 같은 느낌의 반짝반짝한 큰 바늘 마개입니다. 진주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진주 조개 모양의 바늘 마개예요.
이것도 너무 예뻐서 잘 쓸 것 같아요. 사장님이 선물을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빨리 예쁘게 써서 사장님께 예쁜 후기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바늘막에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이 실은 제가 구매한 실은 아니고 최근에 선물 받은 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뜨개 모임을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뜨개 친구분들을 만났는데 그때 뜨개 친구분께서 선물해 주신 실이랍니다. 순어기의 논리의 보랏빛 밤이라는 보라색 쌍의 실과 그리고 라이언 할주하는 붉은 계열의 실인데요. 뜨개 친구분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는데 선물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저도 나름 첫 뜨개 모임이라서 이것저것 선물을 챙겨가긴 했지만 그 선물 바구니를 다 털고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선물을 굉장히 많이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 실은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지 않던 조금 더 진한 색상의 실이라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스너기의 논리는 제가 손염색 실을 처음 사용했던 핸드다이닝 샵인데요. 처음 만들었던 실이 올해 초에 사용했던 스너기의 논리의 유니콘 뿔이었어요. 그 색상으로 마들렌 자켓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가볍게 봄에 잘 입었거든요. 그때는 손염색 실 합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때라서 하얀색 깨끗한 실에 합사해가지고는 옷을 만들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진한 색상의 실을 선물 받게 되었고 이 실로 무슨 옷을 어떤 도안을 작업해야 예쁠까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실이랍니다. 저의 가장 최애 색이 보라색이기도 해서 일부러 신경 써서 또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뜻진 분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거에 정말 찰떡인 도안을 찾아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언 아트 같은 경우에는 제 장바구니에 담겨있던 손염색 실이에요. 그래서 이 실로는 지금 뜨고 싶은 도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사할 실도 정해놓았고 스와치 내보고 작업해서 여러분께 금방 소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 받은 손염색 실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52주의 이지니트입니다. 한스미디어에서 서평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책을 받아보게 되었어요. 그럼 책을 한번 천천히 같이 볼까요? 52주의 이지니트에는 총 52가지의 도안이 들어있는데요. 이 도안 중에서는 가디건도 있고 풀오버 스웨터, 머플러, 모자, 베스트도 있고 양말도 있고 여러가지 도안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목차에서 순서대로 총 52개의 도안이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빨간 점이 찍혀있는 도안들은 슈퍼 이지라고 해서 굉장히 쉽게 뜰 수 있는 도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뜨개를 시작하시는 초보분들이거나 혹은 뜨개를 하시면서 기본기가 필요하다, 기본적인 디자인을 조금 알아두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52주의 숄이랑 52주의 양말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 책과 비교가 어려운데요. 이 책의 앞면에 보면은 기본 도구들, 그리고 패턴 보는 방법, 사이즈를 어떻게 보고 대처실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등도 나와 있고요. 이제 마무리하는 방법부터 해서 굉장히 좀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방법들이 잘 소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코 잡는 방법부터 코마금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코를 줍는지 어떻게 이어가는지 등등 이런 꼼꼼한 디테일들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이 손뜨개 영어라고 약어들이 나와 있어요. 이 책이 원래는 핀란드에 기반을 두고 있는 북유럽풍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원래 도안 자체가 영어 도안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영어로 되어 있는 도안을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해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서 영문 도안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영문 버전 책과 한글 버전 책을 구매해서 비교해 가면서 영어 도안을 공부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도 영문 도안을 공부할 때 라벌리에서 한글이랑 영문 도안이랑 같이 있는 도안들이 있어요. 그런 도안을 구매해서 같이 비교를 해놓고 보면서 영문 도안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영문 도안이 어느 정도의 패턴을 익히고 나니까 알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두 가지를 보고 공부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손뜨개 용어, 약어들이 나와 있고요. 그 뒤로는 이제 도안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조금 이지 니트라서 그런지 실이 그래도 조금 두꺼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약간 두께감 있는 이런 니트웨어를 만드는 도안도 나와 있고요. 이렇게 챕터가 나눠져 있으면서 1번부터 13번까지 이 뒤에는 수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도안을 다 같이 살펴볼 순 없어서 첫 번째 도안을 가지고 이 책에 수록된 디자인들이 어떻게 실려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실려 있는 띠는 크롭 티셔츠라고 하고요. 영문에서의 이름은 김미더티라고 합니다. 박시한 이 크롭 티셔츠는 메리아스 뜨기로 만듭니다. 이 패턴은 경사뜨기나 코늘리기, 코줍기처럼 스웨터 뜨기의 기본 요소들을 배우기에 좋습니다. 이 티셔츠는 메리아스만 유형에서 탑다운 형식으로 뜨는 깔끔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사이즈는 외국 도안이라서 그런지 1부터 8까지 총 8개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권장 여유분 10에서 15cm 플러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사이즈 선택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완성 치수도 나와 있는데요. 가슴 둘레가 94.5에서 100, 111 쭉 늘어나면서 160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도안이죠. 사용한 실은 이사거의 보물린과 이사거 실크 모헤어를 합사를 해서 떴는데 제가 이 도안을 보면서 가장 좋았다라고 느낀 점이 바로 이 대체실입니다. 이사거의 실을 구매해서 원작실 그대로 사용을 해도 좋지만 간혹 이 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비해 놓은 실이 많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마음에 드는 실이 있어서 그 실로 떠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실로 떠야 될지 고민될 때 보통 게이지를 맞추게 되는데요. 그때 이렇게 대체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구성도 여기에 쓰여 있는데요. 작품 1번은 탑다운 원형뜨기를 합니다. 위에서 아래쪽을 향하게요. 레글런 소매가 약간 박시한 모양입니다. 마지막에 목둘레와 소매, 밑단을 2번 접어 바느질로 꿰맵니다. 실 한가독으로만 떠도 되는데 그런 경우 스포츠얀이 필요합니다. 라고 쓰여 있네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 실은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는지도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옷을 어떻게 떴는지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이런 소개글 같은 거를 읽어보게 되면 이 옷은 탑다운 레글런 형식으로 떠가는 거고 마지막 목둘레와 소매 밑단은 겹단으로 조금 떠서 이어주면 되는구나 하고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으면서 소개가 되어 있고 저는 이 다이아몬드 트윌 베스트가 굉장히 예쁘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도안 역시 사이즈가 8개까지 굉장히 많이 있고 동일하게 가슴 둘레부터 전반적인 길이와 진동 둘레 등등 잘 설명이 되어 있으면서 역시나 대체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섹션이 나눠져 있으면서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어서 원하는 부분에서 원하는 도안을 찾아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전반적인 구성은 이렇게 차근차근 도안이 설명되어 있고요. 책의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카테고리별 작품 찾아보기라고 해가지고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요. 모자나 베레모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바라클라바, 베스트, 숄이나 머플러,
그리고 스웨터, 양말, 장갑, 가디건, 헤어밴드 이렇게 총 9가지 정도의 다양한 종류들이 있으면서 총 52개의 도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는 총 15개의 스웨터가 있고 3개의 가디건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숄이나 머플러도 10개 이상 담겨 있으니까 원하시는 디자인을 찾아서 그 페이지로 이동해서 도안을 보시면서 뜨시면 좋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초보자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계시기도 괜찮을 것 같고 기본서로 가지고 있으면서 영문 도안 공부하기에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저의 FO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저의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사계절 가디건 튜토리얼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원래 올해 초에 조금 초보자분들이 뜰 수 있는 예쁜 가디건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에 사계절 가디건이라는 이름으로 튜토리얼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거는 봄, 가을, 아우터용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한번 튜토리얼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봄에 일시적으로 무료로 도안을 또 오픈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영상을 보시면서 도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도안 문의를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봄, 가을용 아우터를 봄, 가을에 입을 수 있는 아우터용으로 조금 도안을 만들어 보고 나서 이거를 조금 리뉴얼 해봐야겠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입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조금씩 바꾸어서 도안을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비스티에와 함께 입을 수 있는 가디건 버전을 여름에 발매를 했었고요. 또 원래 아우터용이었던 봄, 가을 버전을 분리를 해서 봄 버전은 조금 더 볼레로 느낌의 귀여운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아이코드 마무리를 이용해서 또 새로운 방법의 봄 버전 가디건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본 버전에는 V넥과 라운드넥 두 가지가 들어있게 되고 지금 가을 버전과 다르게 아이코드 마무리가 되면서 본 버전의 소매는 퍼프 소매로 더 귀엽게 완성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가을 버전은 제가 아우터용으로 입을 수 있으면서 남자분들도 입으면 더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조금 남녀 공용을 염두에 두고 만든 도안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리뉴얼돼서 출시를 해야 되는데 이전에 튜토리얼 영상으로 만들었던 버전은 너무 초보자한테 맞춘 기본적인 핏이라서 이번 가을 버전은 조금 더 디테일을 살린 V넥 라인과 전반적인 핏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웨터 버전이 도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버전에서는 스웨터와 가디건 두 가지 버전이 들어있으면서 기존의 튜토리얼용 도안도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가을 가디건, 이번 사계절 가을 도안에는 총 3개의 도안이 또 들어있게 됩니다. 본 버전 같은 경우에도 3가지 버전이 들어있어요. 깊은 V넥 버전과 얕은 V넥 버전, 라운드넥 해가지고 총 3가지 도안이 모두 들어있는데 이번 가을에도 마찬가지로 스웨터와 가디건 그리고 튜토리얼용 기본 가디건 해서 총 3가지가 들어있게 됩니다. 가을 버전의 가장 큰 특징은 조금 박시한 핏의 아우터 대용으로 입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전반적으로 레글런의 브로큰 립 스티치가 들어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 브로큰 립 스티치가 쭉 이어지면서 옆구리 쪽에 똑같이 스티치 라인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소매 고무단과 바디 고무단도 브로큰 립으로 통일성을 맞춰주었어요. 스웨터와 가디건의 가장 큰 차이는 앞부분이 이제 이어지고 벌어지고의 차이이기는 한데 스웨터 같은 경우에는 V넥 라인을 살리면서 한코 고무단으로 마무리를 해서 이렇게 조금 한복 저고리처럼 겹쳐지는 느낌의 고무단 느낌을 살렸고요. 그리고 가을 버전은 기존 튜토리얼과 똑같이 버튼밴드를 더블 리팅으로 떠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성복 같은 느낌이 드는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용한 실은 라라뜨게의 캐시5 실인데요. 저는 지금 스웨터 같은 경우에는 단색으로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캐시5 6합을 이용해서 4.5mm 바늘로 작업을 했고요.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캐시5 5합을 이용하고 손염색 실 레이스얀을 이용해서 합사를 해줬어요. 그래서 똑같이 4.5mm로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게이지 차이가 한 코 2단 정도의 게이지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그 부분이 크지는 않아서 도안을 보시면서 그냥 알맞은 사이즈에 맞춰서 쭉 뜨셔도 크게 사이즈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단 차이 때문에 길이감이 조금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길이는 소매 분리하고 나서 몸통 뜨시면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스터분들이 테스터를 해주시면서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V넥이 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스웨터가 되니까 V넥이 조금 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처음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원래 조금 깊은 V넥을 염두에 두기도 했었고 이 버튼밴드의 길이가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너무 파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정도의 길이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테스터분들이 지금 거의 끝나고 있는 시점에서 V넥 깊이가 적당하다, 딱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V넥 깊이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저는 좀 안에 라운드 티셔츠를 입고 그 위에 입고 싶기도 하고 가을이라고 해서 출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겨울에도 안에 티셔츠나 모폴라 받쳐 입고 입어도 괜찮을 정도의 디자인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만드시는 분들이 겨울에도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셔서 저는 이 정도의 넥 깊이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가을 도안은 11월 10일이나 11일 날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도안이 발매가 될 것 같고요. 또 발매하고 나서 한 이틀 동안은 도안 할인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구매해 주시면 조금 더 할인된 가격에 도안을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계절 봄, 여름, 가을을 마무리를 한 상태이고요. 지금 새롭게 겨울 버전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겨울 버전은 아우터 안에 아무래도 많이 입는 의류이다 보니까 가을 버전처럼 두껍거나 아무리 깊어버리면 아우터 안에 입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얇은 실로 조금 더 몸에 슬림하게 핏이 되는 스타일로 만들고 있으면서 조금 더 차이를 주기 위해서 겨울 버전은 라운드 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많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샘플로 작업하고 있던 걸 많이 만들어서 조만간 또 테스트 니팅을 구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빨리 도안 작업해서 겨울이 가기 전에 소개를 해보고 싶고요. 원작실, 겨울 버전의 원작실은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뜨단 니팅의 멜로우실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이 사계절 도안이 기본적인 패턴이다 보니까 손염색실 합사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안 자체를 작업할 때도 샘플에 이렇게 손염색실을 합사한 버전과 이런 단독으로 사용한 버전을 계속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겨울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영상에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뜨단 니팅의 멜로우실을 이용을 할 건데요. 뜨단 니팅 멜로우실 1합과 글로우 레이스를 합사해서 뜨는 버전과 그리고 손염색실을 또 합사해서 뜨는 버전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조금 많이 가지고 계시는 실이기도 하고 또 글로우 레이스가 없으면 모여러 대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조절하시면서 뜨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가을 버전은 도안 출시를 앞두고 있고 저는 겨울 버전 도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실 소개 영상에서도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시로를 가지고 꽃이버 볼레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것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면은 또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문어발로 가지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틈틈이 도안 작업하면서 틈틈이 작업해서 F 일기로 뜨개 일기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것저것 좀 오늘 많이 보여드린 것 같은데 혼란스럽진 않으셨는지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면서 또 이것저것 보여드려서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월이 되고 정말 완연한 가을의 날씨를 즐기고 있는데요. 지금 날씨가 정말 좋아서 나들이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또 독감이 굉장히 유행을 하더라고요. 다시 코로나 걸리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고 독감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건강관리 유의하시면서 즐겁게 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